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 KB국민은행 퓨처스 바둑리그입니다. 오늘 18라운드 이현우 프로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퓨처스 리그는 이 라운드당 한 경기를 중계해드리는데요. 이번에 28라운드는 좀 더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8라운드를 저희는 이제 전 경기를 모두 이제 생중계로 오늘부터 보여드리는데요. 마지막 라운드인 만큼 이제 좀 다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에 걸맞게 아직까지도 우승팀이 결정이 안 났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지막 라운드 보시는 재미가 굉장히 배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4일 연속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각 팀이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이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더 치열한 경기를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18라운드 1경기 먼저 화면으로 진행 상황 알아보시죠. 네, 현재 순위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직 순위가 결정되지 않은 팀들이 참 많습니다. 네, 특히 지금 1위 화성식 코리아부터 공동 3위 정관장 환징단까지 이 네 팀이 모두 지금 우승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라운드의 한 경기에 따라서 이제 우승팀부터 4위까지 순위가 결정이 납니다. 물론 화성식 코리오 같은 경우에는 자력으로 우승이 가능하지만 일단 킥스팀이나 포스코 캠텍팀은 이겨놓고 기다려봐야겠죠. 그렇죠. 자, 2위와 3위 팀의 대결입니다. 자, 오늘 오더는 이렇게 짜여졌습니다. 홍기표 대 안조영, 김동우 대 박준석, 그리고 박재근 대 송상훈으로 펼쳐지게 되겠는데요. 자, 이 팀들 마지막 경기 꼭 이겨놔야지만 1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경기입니다. 네, 일단 포스코 캠텍이나 킥스팀은 일단 이겨놓고요. 최소 2등을 확보를 하고 화성식 코리아의 결과는 이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3위까지 시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정말 중요한 대결입니다. 자, 전반기에는요, 이 포스코 캠텍이 3대 0으로 승리를 거뒀단 말이죠. 네. 사실은 이 6명 선수 모두 퓨처스 리그 선수들 중에서는 랭킹이 높은 편이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강한 선수들끼리 보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매치가 붙어도 어떻게 보면 5대 5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느 팀이 이겨도 3대 0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매치업이거든요. 자, 지금 뭐 포스코, 킥스, 뭐 사실 마지막 라운드는 어느 팀이 유리하다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포스코 팀 같은 경우는 개인 승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기면은 일단 자력 2등이 가능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화성식 코리아의 결과에 따라서 우승까지도 가능하고 킥스 팀은 이기면 우승인데 졌을 경우에는 4위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4위까지 굉장히 치열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 바로 또 아래니 한국물가정보팀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위 안에 들 수 있을지는 정말 미지수입니다. 오늘 대결에 따라서 순위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아마 이 오늘 마지막 라운드에 나가는 선수들 모두 좀 그동안의 대국하고는 좀 다른 각오를 하고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순위의 명암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요. 또 이 한 경기 한 경기, 한 판 한 판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자, 그럼 18라운드 시작하는 오늘 1경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18라운드 1경기 포스코 캠텍과 킥스의 대결입니다. 모든 선수들이 마주 앉았네요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 한 선수가 도착하지 않았네요. 혹시 홍기표 선수인가요? 아니죠. 예, 홍기표 선수 지금 와 있죠. 좀 그런 적이 있었나요? 네. 자, 홍기표 선수 괜히 제가 죄송하네요. 네, 홍기표 선수, 안주영 선수는 지금 이제 자리에 앉아서 무사히 도착을 했고요. 이 대결 정말 기대되는데요. 그래도 퓨처스 리그 안에서 정말 빅매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또 포스코 팀과 킥스 팀은 또 1군 리그인 바둑 리그에서도 지금 모두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홍기표, 안조영 선수는 바둑리그로도 많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홍기표 선수가 바로 전날에도 이 바둑리그를 치렀죠. 자, 지금 김동호 선수가 아직 자리에 안 왔네요. 그렇습니다. 박준석 선수는 지금 상대인 김동호 선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김동호 선수가 지금 조만간 이제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데 그렇죠. 이 91년생 기사들이 좀 군대를 많이 기다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전반기에 이어서 이 두 사람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됐습니다. 송상훈 대 박재은의 대결. 네, 뭐 송상훈은 뭐 포스코의 속기 담당이고요. 네. 박재근 선수도 사실
장고보다는 속기에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박재근 선수의 이 기세가 굉장히 놀랍거든요. 네, 지금 계속해서 연승 중이죠. 네. 바로 얼마 전에도 이 속기로 승리 거두고 저희 또 인터뷰하러 이 자리에 나왔었는데 네. 처음에 좀 부진했지만 지금 6연승 중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9승 6패를 그렇습니다. 기록 중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 컨디션이 아주 좋다라는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자, 오늘 또 어떠한 내용을 보여줄지 아마도 이제 속기에 나와서 지금 승적이 좋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 이 3국에 나온 선수들의 오더는 거의 공개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아, 네. 박재근 선수는 네. 이제 전반기에 패배를 했었기 때문에 그거 좀 서력을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오늘 잘 만난 것 같습니다. 두 선수 박재근 선수의 흑번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일단 특이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이 상변 쪽의 모양이 좀 이색적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런 걸 흔히 말해서 이제 향소목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마주보는 소목인데 보통은 이제 흙으로는 잘 두지 않고요. 예전에 이제 백으로 많이 뒀었죠. 그렇죠. 일본에서 많이 나왔던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흙으로는 이게 덤도 있고 해서 이렇게 좀 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소극적인 표현이 좀 그럴지 몰라도 좀 얌전한 보석이거든요. 네. 이렇게 두어서 덤내기 쉽지 않다. 그래서 사실 잘 안 두었었는데 사실 또 최근에는 또 이 향소목, 흙으로 향소목을 또 간혹 둡니다. 만약에 백이 지금 걸치지 않고 좌변에 견제를 갔다면 좀 한쪽으로 편중되는 느낌은 없었을까요? 네,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흙이 여기를 굳히는 형태가 되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편중된 거는 맞는데 어쨌든 이 소목을 양쪽을 다 굳힌 거잖아요. 네. 양구침이기 때문에 뭐 흙 입장에서도 그렇게 나쁠 이유는 없습니다. 자, 지금 김동호 선수가 자리에 온 그렇네요. 모습인데요. 네. 지금 급하게 돌을 가리고 김동호 선수는 다행인 걸까요? 속기 대결이었다면 시간을 제하고 거의 초읽기 바로 들어갔을 텐데 네. 장고 대결이어서 그런지 10분 정도 제하고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이 1분 1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김동호 선수는 불이 나게 뛰어왔을 것 같거든요. 네. 자, 지금 시간을 4분을 늦었기 때문에 네. 이제 8분 정도 2배를 보통 경제를 하죠. 그래도 그 정도면 대세에는 큰 지장은 없겠죠. 네. 자, 지금요. 이제 이 바둑이 초반부터 심상치가 않은데요. 자, 지금 송상훈 선수가요. 여기를 붙여가니까 여기다 갖다 붙였습니다. 네. 네. 붙임엔 붙임으로. 이게 불과 한 1, 2년 전만 했어도 여길 뒀으면 아마 엄청나게 난리가 났을 텐데 네. 이게 이제 알파고의 이후에는 이 수가 그렇게 놀랍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요즘은 워낙 많이 두어지고 있죠.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향소목에서 이쪽을 붙이는 거는 처음 보거든요. 여기가 이제 보통 흙이 이쪽으로 굳힘이 있는 형태에서 나오는 형태는 몇 번 봤는데 이게 이제 진행을 해보면 백이 있고요. 늘고 이제 여기를 끊어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바둑들이 몇 판 있었어요. 그렇죠. 이러고 늘고 한 칸을 뛴다거나. 네. 네, 지금 실전에도 아마 똑같이 진행이 됐는데 물론 부분적으로는 요즘 정석처럼 두어지고는 있지만 이 우상기를 하나 걸쳐놓고 뒀다는 것이 눈이 가거든요. 그렇죠. 지금 여기는 지금 이거 하나 교환해놓고 그냥 안 두고 있어요. 자, 요 끊어가는 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받아주면은 일로 받아서 대득이죠. 이걸 막는 걸 선수로 했기 때문에 네. 흙이 만약에 이쪽으로 받는다면 그런 맛은 없는데 대신에 이제 백이 밀어가거나 했을 때 이쪽 백이 다음에 날일자 씌운다거나 단수 치거나 하면서 흙이 계속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만큼 득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흙도 그렇게 받기는 싫기 때문에 지금처럼 반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흙이 이렇게 반발하면 백도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한 칸을 띄어서 이제 진행이 되고 모양을 잡을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흙은 하나를 더 가입수한다거나 하는 진행이 되는데 이게 사실상의 거의 이 형태에서 정석인 것처럼 지금 중국과 한국 기사들의 대국에서 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처음 나온 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가장 뭐 유명했던 바둑은 박정환 구단과 커제 아, 구단의 네. 바둑에서 이 형태가 그대로 나온 적이 있죠. 몽백 카페에서 두어졌었죠. 근데 배석이 좀 전혀 다릅니다. 네. 자, 어쨌든 백이 한 칸을 뒀을 때 흑이 받아야 된다면 선수를 다시 백이 잡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여기를 두었을 때요. 이 받아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안 두게 되면은 단수를 치고 있고, 예, 뭐, 지금 이러고 손을 뺍니까? 충격적인데요. 네, 그러니까 흑이 지금 받아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자체로는 손을 빼더라도 넘어가서 네. 예, 수가 되지는 않거든요. 패는 바라볼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먹여치고 따낼 때 또 여기 먹여치고 뭐 이런 맛이 있기는 한데 이게 절대 선수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네, 이런 맛은 있습니다. 네. 아, 자, 뭔가 수순이 절묘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수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백이 다 악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눈목자 붙임을 괜히 건드려서 집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안 두었는데 지금은 이제 생각이 좀 바뀐 게 이제 이쪽의 진행에 따라서 여기가 이제 뭐 젖힌다거나 해서 정석이 진행이 됩니다. 뭐 지금 실전을 또 늘었네요. 네, 오늘 하여튼 재밌는 정석들이 곳곳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쪽의 모양이 흙이 돌이 이렇게 젖혀온다거나 해서 이쪽 튼튼해졌을 경우에 이렇게 이런 데 계속 흙이 와서 여기가 굉장히 모양이 좋아진다. 네. 그랬을 경우에는 여기가 이런 그 백이 기존에 했던 수들이 오히려 활용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 네. 네, 여기가 뭐 집은 만들어 줬지만은 어쨌든 흙이 모양이 커지는 막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흙이 두는 형태를 좀 막았잖아요. 네. 예, 그런 식의 이제 발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박재근 선수도 여기가 이미 백이 이렇게 처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는 거예요. 또 실리적으로. 이 두 선수가 지금 이 수순을 진행시키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있어요. 네, 당연하다는 듯이 두는 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어쨌든 흑이 우상귀에서 먼저 손을 뺄 수는 있었는데 받아뒀고 백이 다시 한번 좌상으로 먼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좀 새로운 형태들인데 빨리 둘 수 있다는 거는요. 거의 둘 중에 하나죠. 연구가 완전히 돼 있던거나 아니면은 뭐 연습 바둑이던 뭐 아니면 시합이던 간에 이렇게 비슷하게 둔 적이 있거나 네,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빠르게 둘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젊은 기사들은 인터넷에서도 바둑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요. 뭐 중국 기사들하고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 번쯤은 이런 형태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어요. 자, 지금 엄청 숨가쁘게 진행이 됐는데 저는 양쪽 다 거의 처음 보는 모양이거든요. 이쪽 형태는 그래도 나온 적이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보통은 백이 이쪽을 늘면은 흙이 붙여서 뭐 정석을 계속 이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안 했어요, 지금. 그리고 이쪽 형태도 보시면 하나만 들여다봐 놓고서 잡았습니다. 우상귀에 느는 곳은 상변이 이제 더 이상 가치가 크지 않다고 보면 또 안 둘 수 있겠어요? 예,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자리가 내전머리로 굉장히 아프지만은 지금은 여기를 계속 두는 것이 그래도 바로 두네요. 이쪽 형태가 이미 워낙 튼튼하고요. 예, 이게 집이 된다고 해도 뭐 원래 집에서 늘어나는 게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지금은 가치가 적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여기도 약간 처리가 하다가 만 듯한 느낌이 드는데 지금 현재는 끊는 수는 안 되죠. 축이라서. 네. 근데 이제 언제든지 흙이 이런 데를 축머리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끊는 수를 보면서. 바로 움직이는 건 별로인가요? 둔다면 이제 뭐 늘고서 이곳으로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두는 것도 약간 무겁죠. 근데 네. 어쨌든 흙이 또 젖혀가면서 이 상변 쪽에는 흙의 실리가 쏠쏠하게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워낙 속기가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런 거죠? 네, 지금 사실 속기기는 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진행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특히 흙의 결정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네, 마치 거의 뭐 복귀를 하는 마냥 하는 것처럼 네. 빠르게 두고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끊고서 늘어서 두겠죠. 그렇다면 계속 밀어갈 수도 있을까요? 네, 밀어가는 것도 가능한데 일단 젖혔을 때 끊지를 헬마가 못하면 네, 끊는 걸 일단 늘어서 이 네. 싸움은 크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 그렇다고 그냥 한 점을 잡자니 백도 이렇게 늘어서 이 자세가 꽤 좋거든요. 백이 지금 거의 봉쇄가 된 형태죠. 네, 역시 그냥 늘어섰죠. 네. 어쨌든 진짜 빨리 두긴 합니다. 자, 지금 이 두 팀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설명을 드린 적은 있는데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이제 모든 팀들이 한 경기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이 4일 뒤면 이 18라운드 마감이 되기 때문에 모두 다 일정이 끝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바둑리그 일부 리그인 바둑리그와 다르게 퓨처스 리그는 플레이오프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포스트 시즌이 없이 정규 리그로 바로 마감이 돼요. 그렇죠. 자, 뭐 상금 말씀드리면 우승이 2,500이에요. 그렇죠. 상금이 뭐 사실 가장 예민한 부분이겠죠. 우승 2,500, 네. 준우승 1,200, 3위가 이제 8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는데 그게 이제 긴 라운드를 지금 펼쳤는데 이제 이 라운드 하나의 결정이 난단 말이에요. 네. 자, 지금 현재 1위는 화성시 코리어인데 마지막 라운드가 이제 내일 펼쳐지죠. 그 SK 앵크린과 만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SK 앵크린이 결코 만만한 팀이 아니에요. 그렇죠. 올해 성적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워낙 이 선수들이 이 전력이 좋아서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바로 전 라운드에서 또 정관장 진단이 또 일격을 먹었고요. 네. 그러니까 만만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화성시 코리어가 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 화성시 코리어가 패하게 되면은 9승이 돼요. 10승 6패로 마감을 하게 되죠. 네. 근데 지금 킥스와 포스코 캠텍이 현재 9승 6패이기 때문에 한 팀은 10승을 그렇죠.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이제 10승 동률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현재 화성시는 개인 승수가 24승입니다. 포스코는 26승, 킥스는 24승. 어떻게 보면 이 화성시 코리오가 참 실속 있는 승리를 거뒀다고 볼 수는 있지만 10승으로 마감이 된다면 그때는 이 개인 승수가 굉장히 아쉬워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포스코와 킥스팀은 누가 이기든 화성시 코리어가 지게 되면 네. 바로 우승입니다. 네, 개인 승수에서 무조건 이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늘 대결이 중요하고요. 특히 포스코 캠텍은 만약에 오늘 대결에서 패하게 되면 3위도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1년 농사가 이제 며칠 뒤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뭐 1년은 조금 안 되긴 하는데 네. 그래도 뭐 1년 농사라고 하죠, 보통. 그렇죠. 자, 오늘 바둑은 굉장히 극명합니다. 흙의 실리와 백의 세력, 발전성이요. 그냥 그대로 결정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양 선수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그 전에 뒀던 대국들 스타일을 봤을 때 오늘 이 두 선수가 좀 몸에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건가요? 박재근 선수는 뭐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데요. 송상훈 선수는 이렇게 극단적인 세력 바둑을 두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아,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세력 바둑을 두는 기사가 사실 거의 없어요. 네, 보통은 다 실리를 좋아하죠. 그렇죠. 떨리죠. 네. 자, 일단 여기가 이 흙의 집이 좀 궁금한데요. 여기가 아직 이쪽이 지금 남아 있긴 합니다. 여기가 남아 있는데 거의 깊숙이는 들어오긴 힘들어요. 뭐 이 정도 집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렇다면 집이 일단 두 줄 여기까지. 이상이니까 네. 40집은 좋긴 넘겠네요. 네, 여기까지 제가 보니까 쉬운 네 집이에요. 아, 집이. 네. 예, 쉬운 네 집이.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50집 이상은 흙이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이미. 백이 뭐 여기를 더 깊숙이 막 깨려가면 더 들어갈 수는 있는데 바깥에가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사실상은 거의 집이라고 봐야 돼요. 이게 바둑 격언 중에 이제 그 50집을 초반에 먼저 지으면 필패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50집을 지으면 너무 네. 기분이 좋아서
방심을 해서 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렇죠. 그리고 또 50집을 초반에 졌다는 건 거의 일반가가 돼서 아하.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좀 그런 격언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50집이 좀 넘으면 덤을 제하고 백도 거의 50집 가까이 다녀서 만들어야 돼요. 뭐 백은 경계가 확실한 곳이 아무 곳에도 없네요. 네. 자, 상변 쪽은 이 두 선수가 굉장히 빠르게 뒀는데 우하뷰에서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은 곳에서 시간을 좀 들이고 있단 말이죠. 네, 지금 한 칸 높이 협공을 하니까 지금 나릴자를 두었는데요. 오늘 제가 보기엔 양 선수가 마음 먹고 왔네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먹고 왔냐면 이게 이제 마지막 라운드니까 우리 좀 재밌게 한번 둬보자. 팀 생각은 안 하고. 아니 물론 이제 팀 생각도 하는데 네. 재밌게 두면서 이기면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좀 그런 걸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중계도 되겠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화점에서 이렇게 한 칸 높게 협공했을 때 이렇게 나를자로 두는 거는 정석 책에는 없는 수입니다. 소목일 때 좀 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 나오는 형태들이 다 잘 두어지지 않는 형태들이에요, 다. 상당히 좀 재밌게 두려고 마음을 먹고 온 것 같습니다. 자, 힘있게 꾹꾹 밀어갑니다. 네, 지금 이제 여기까지 늘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소목정석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네, 소목 형태랑 비슷한데 여기까지는 둬야 되죠. 네, 지금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축이 지금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은 끊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끊으면은 축이 유리하죠. 네, 지금 흙이 그렇습니다. 유리합니다. 네. 자, 밀어가게 되면은 자, 어떻게 되죠? 네, 현재는 다시 백이 축이 유리해요. 그렇군요. 이 밀어가는 수로 네. 인해서 축이 좋은데 그럼 또 흙이 젖힐 수도 네,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축 관계를 계속 신경을 쓰긴 써야 되는데 여기가 전부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를 하기 위해서 흙이 이쪽에다가 막 온갖 악수를 다 교환한 다음에 이런 데를 끊는다던가 하게 되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다 교환을 한 다음에 이게 끊는다고 무조건 여기가 절대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악수를 넣으면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백이 지금 여기는 단수치고 이렇게 버릴 수도 있고요. 지금은 뭐 여전히 축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흙이 너무 악수를 많이 두면은 이쪽은 그냥 백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한쪽의 수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 뭐 반대쪽에 악수를 많이 둔다든지 아니면 패를 이기기 위해서 패감을 너무 또 손해를 본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점이 이제 봐두기 좀 어려운 점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흙이 나를자로 달리자 여기서 백이 시간을 한번 씁니다. 네, 이게 평소랑은 조금 다른 게 두 선수가 붙으면 이제 송상훈 선수가 좀 더 손이 좀 빠르거든요. 네, 원래 조금 더 빨리 두는 스타일인데 네. 오늘 박재근 선수 굉장히 빠릅니다. 네, 그러니까 송상훈 선수는 평소랑 별로 다를 게 없는데 박재근 선수가 오늘 아주 빨라요. 착점 속도가. 이거는 이제 뭐 최근에 계속 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좀 자신이 있다는 뭐 그런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지금은 뭐 별로 네. 무서울 게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섯, 일곱. 이 타이밍에 그냥 시간만 연장한 건가요? 네, 정말 시간 연장책이죠. 자, 지금 이제 백이 여기서 생각하는 거는 일단 생각나는 거는 가장 쉬운 순위 이수거든요. 받는 수 또는 중앙을 한 칸 띄는 수. 이 자리도 굉장히 좋죠. 백이 둔다면 여기를 백이 받으면은 이게 제일 무난한데 어떤 게 싫을까요? 지금 현재는 축이 하나, 성립이 되고 있고요. 셋, 넷, 이런 데를 받으면 이제 이쪽 형태가 좀 너무 넓어가지고 일곱, 이게 과연 집이냐 하는 게 좀 어렵고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백이 돌이 하나라도 더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데 돌이 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3, 4를 받았을 텐데 네. 지금은 이렇게 뒀을 때 흙이 여기 뛰어들게 되면 너무 좀 이쪽 형태가 너무 오선해 있고 막 그래서 약간 공격이 잘 안 돼요. 뭔가 양쪽이 다 열린 느낌이 네,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송상훈 선수는 받아주면은 이쪽을 찝어버려서 뭐 이런 받으면? 데를 교환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좀 두텁게 연결을 하겠다.
그곳은 뺏길 수가 없는 자리인가요? 흙이 막지 않으면 기분 나쁜 곳이 있을까요? 네, 여기는 안 두게 되면 일단 밀고 들어가는 게 좀 많이 아프죠.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바다는 이제 흙이 한 집도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렇게 받거나 또는 이제 이런 형태에서 백한테 찝는 거를 당하기 싫을 때 두는 맥이 있죠. 이렇게 붙여서 두는 수가 있어요. 네. 네. 거기 착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면 끊어서 단수 치면 단수 쳐서 좀 차이가 나죠. 예, 백이 한 점을 떼낼 때 여기가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대신에 이제 백을 좀 굳혀준다는 느낌은 좀 있는데 박재근 선수는 그래도 이렇게 두는 게 득이라고 좀 보는 겁니다. 백이 뭐 다 이렇게 반발이 안 되죠. 이렇게 두는 것도 끊어서 안 되고요. 밀고 들어가는 것도. 밀고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위에서 치받으면 그냥 잡힙니다. 넷, 네, 얌전히 받아줍니다. 제가 실리를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뭔가 좀 느낌은 흙이 좀 두기 편해요. 요즘 같은 이렇게 그 하루하루가 불안한 시대에 이렇게 50집이 넘는 현찰을 갖고 있다는 건 대단한 장점이거든요. 든든하죠. 네, 지금 이제 백은 말 그대로 비전이거든요. 다 뭐 현찰이라면 백은 어음 뭐 이런 거예요. 아직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다섯, 그래도 대신 여섯. 꿈이 있잖아요. 꿈은 있는데 네. 이제 흙이 중앙에 이렇게 다 나와버리게 되면은 백이 이제 집을 내기가 일단 이쪽 모양이 일단 좀 애매하게 됐어요. 여기가 이 돌들이 두 개가 여기 보시면 이쪽 돌들이 여기가 백의 형태가 이 두 개가요. 아주 이상한 데가 있죠 지금은. 그렇네요. 이 두 개가 할 일이 꽉 있어야 되는데 네. 좀 애매한 곳에 위치해 있긴 합니다. 이 두 점의 위치는 흙을 공격을 할 때 좋은 위치인데 지금 흙은 완전히 살아있단 말이에요. 네. 셋, 여기 참 네. 지키기가 애매해요. 박재근 선수는 오늘 뭐 거침이 없죠. 네, 약속이 있나요? 엄청 빨리 두네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약속이 있냐고요? 네, 아니 빨리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네. 정도예요. 자, 초반에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18라운드 1경기의 속기 대국입니다. 자, 백이 지금부터 또 그림을 잘 그려야 할 텐데요.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2017) KB 국민은행 퓨처스 바둑리그. 넷, 다섯, 여섯, 네, 오늘부터 4일간 펼쳐지는 18라운드의 오늘은 1경기입니다. 속기 대결이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송상훈 선수가 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역시 받고 지금 3-3 이쪽을 따냈죠? 따내니까요. 백이 지금 여기를 막아버렸어요. 네. 우변은 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마자 무슨 네. 소리 하면서 들어갔어요. 네, 이거는 뭐 이대로 집을 주기에는 말이 안 되죠. 지금 5선인데 이 수가 일단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수네요. 어쨌든 백도 이 한 점을 잘 공격하지 못하면 막은 곳이 굉장히 작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공격이요 됩니까? 지금 백이 돌들이 지금 여기가 이쪽에 위치가 보면은 이게 다 위에가 있어가지고 흙이 닿으면 이쪽만 둬도 거의 집이 나는 형태거든요. 이제 붙여갔는데 뭐 보통 이제 붙이면 젖히고 그러고 2단 젖히는 형태를 많이 두죠. 지금도 이렇게 둘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뭐 이로 끊을 수도 있고 30초. 아니면 진짜 하나, 노골적으로 둘, 호구를 셋, 치고서 넷, 단수를 치고 아. 이렇게 둘 다섯, 수도 있어요 지금은. 여섯, 일곱, 네, 사는데 네. 그렇게 어렵지가 않네요. 이러고 여기 가도 되고 일단 2단을 젖혔네요. 야, 이건 뭐 잡힐 형태는 아니고요. 야, 이렇게 살게 되면은 백이 이거 막은 수가 어땠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자체로 굉장히 큰 수고 또 흙이 밀거나 또는 껴붙이거나 했을 때 상당히 기분이 나쁜 건 맞는데 그리고 또 나중에 끝내기를 할 때도 흙의 집에 끝내기가 좀 돼요. 네. 큰 수긴 한데
그렇더라도 여기가 너무 이렇게 크게 살아버리면은 백이 정말 집부족인데요. 둘, 셋, 넷, 다섯. 자, 여기 일단 여섯, 단수를 일곱, 치고 싶죠? 여덟, 이쪽에서. 아홉. 아, 그냥 있습니까? 네, 오늘 송상훈 선수를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네. 이 황금 보기를 돌처럼 보라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 네. 네. 황금 보기를 돌같이 알아. 네, 지금 최영 실리를 장군의 네. 최영 장군이 하신 말씀이신데 아니 거의 실리는 다 그냥 줘버려. 네. 지금 거의 그런 마음이에요. 집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30초. 하나. 어떤 걸 보고 있는 걸까요? 그래도 좀 믿는 구석이 있어야 이렇게 세력을 아름답게 화려하게 꾸밀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 베개 믿는 구석은 뭐 이쪽 모양이죠. 여기 모양.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데 뛴다거나 했을 때 그런 큰 모양인데 이게 물론 집이 다 난다면은 크긴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여기는 이건 흔히 이제 저희 진부한 표현이긴 한데 떵떵거리며 살았다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진짜 딱 그 형태입니다. 이 누가 주인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수가 가능합니까? 어떤 뜻이 숨어 있을까요? 넘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바로 끊어서 끼워도. 뭐 이런 거는 끊어서 그냥 흙이 되게 다 잡히거든요. 안 되죠? 네. 뭐죠? 여길 넘어가질 않을 거면 넘어가요? 네. 허허허. 자, 그럼 좀 더 볼까요? 찝었을 때 일단 두 점은 살려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하고서 흙이 이제 끊으면은 그냥 느나요? 뭐 그냥 늘거나 아니면 그냥 막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이제 흙이 계속해서 이런 걸 뭐 잡으러 가지는 지금 못하죠. 이제 끼워서 이거는 좀 다르죠. 네. 이거는 이제 수상전인데 이건 수가 오히려 저기 흙이 부족합니다. 네. 놓쳐서.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진행은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둘 때 막거나 하면 흙이 여기를 막고요. 그리고 백은 살아야죠. 이렇게 이 진행인데 이거 글쎄요. 흙이 한 번 더 지켜야 되나요? 아니요, 이거는 손을 빼도 되죠. 네, 손을 빼도 뭐 중앙 붙이는 것과 여기는 두면 살잖아요. 이렇게 늘려서 두면은 두면 사는 형태라서 이게 과연 호수 잡으면 이게 초일기를 시작하는. 무슨 의미죠? 어차피 잡기엔 틀렸으니 지금은 선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송상훈 선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뭔 뜻이죠? 이거를 막고서 그렇다고 여기가 싫으니까 이걸 한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자체로 못 살아요. 네, 이렇게 막아도 껴붙이는 수가 있어서 네. 뭐 흙이 그냥 중앙을 지키기만 해도 또 가입수를 해야 됩니다. 네, 한 번 더 둬야 돼요. 그렇네요. 그럼 여기서 훗을 잡는 건 지금 백이 말이 안 되고요. 지금 왜냐면은 지금 여기 단순하게 뭐 좀 집을 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수를 먼저 잡아서 이쪽을 누가 먼저 두느냐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백이 두느냐, 흙이 두느냐. 네. 네, 이거 뭐 거의 그렇게 되네요. 맞고서 이렇게 사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 형태는 이후에 손을 빼도 이렇게 붙여서 살아가는 수와 백이 중앙을 연결하면 여기를 이렇게 두는 수가 맞보기라서 흙이 손을 뺄 수가 있습니다. 30초. 하나. 일단 송상훈 선수가 처음에 그렸던 의도했던 그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를 침입했을 때는 이 변화도 말고는 없거든요. 다른 변화가 없으니까. 그 처음에 흙이 우하기 쪽 걸쳤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 이 일대가 모두 제로가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선수를 흙이 잡았다는 거.
30초. 하나, 예, 이해가 안 됩니다. 셋, 100에 지금 행마는요. 다섯, 아, 사실 뭐라고 표현해야 네, 될까요? 아니, 이 삼삼은. 네, 근데 사실 저수는 네. 뭐 요즘 그 알파고 시대라고 네. 하지 않더라도 지금 저 형태에서는 충분히 삼삼을 뛰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100이 이제 여기가 모양이 이렇게 딱 정리가 돼 있어서 이런 걸 그냥 점잖게 걸쳐가면은 100이 이렇게 철줄을 내려가지고 이게 다 집이에요, 두면은. 이건 두면 집이잖아요. 이건 꽤 크죠. 30초. 그러니까 이럴 때는 바로 삼삼 뛰어 들어가는 것도 사실 많이 두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흙이 여기가 아까 50 한 4 정도 났지만 지금 이제 여기 끝내기를 좀 당해야 되니까 지금 쉬운 집 정도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하나, 둘, 다섯 집에 여기까지 하면 거의 60집이에요. 흙은 한 10집 정도 봐야 되니까. 그리고 또 지금 삼삼 들어간 곳도 몇 집이라도 네, 되겠죠. 10집 나겠죠. 흙은 워낙 확보하고 있었던 집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더라도 계속해서 10초. 큰 집을 하나, 보유하고 있는 반면 셋, 넷, 백은 이 하중항에서 모든 걸 걸어야 될 텐데요. 네. 자, 요즘은 워낙 삼삼 뜻 들어가는 수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즘 삼삼 정석이 뭐 대연구입니다. 지금 기존에 알고 있던 수에서 새로운 수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젖혔거든요. 네. 날일자가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도 두는 형태를 두는데 지금 이렇게 두자니 이렇게 볼까요? 이러면 이제 흙이 밀어가는 형태가 되는데 백이 이제 실리로 간다면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가장 집으로 득입니다. 꽤 크죠, 집이. 이걸로 만약에 형세가 비슷하게 갈 수 있으면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셋, 넷, 자, 일단 송상훈 선수의 판단을 한번 보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좀 꼬았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흙에게 선택권을 주는 건가요? 네, 함정수에나 나오는 수인데요. 이건 뭐냐면 받아주면은 단수를 쳐서 때리면 이어서 네. 어쨌든 여기도 맞고 중앙도 틀어 막는 형태가 되잖아요. 근데 이런 형태에서 흙이 이제 이 수에 대해서 대응책 중에 여기 이렇게 젖히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젖혀서 막으면은 그냥 이어서 이거 백이 대책이 없습니다. 넷, 한 점을 잡더라도 끊어서 이쪽이 난리가 나죠. 그렇네요. 여덟, 아홉, 열. 그래서 백은 여기서 둘려면은 백도 다른 수는 없고요. 그냥 한 점을 끊어 잡아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한 점을 잡고 흙도 단수를 쳐서 원래 백이 하려고 했던 이쪽도 막고 중앙도 다 막으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흙이 이렇게 두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수는 잘 안 두거든요. 이 끊는 수는. 자, 그럼 과연 여기서 어떻게 두겠다는 건지 좀 더 다른 수단도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데 송상훈 선수가 이 수를 모를 리는 없어요. 없는데 지금 일단 보죠 한번.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봤을 때 따내고 단수를 치고 흙이 이제 뭐 밀어갈 정도의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아까 2단을 젖혀서 귀 두 점을 잡은 형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보다 과연 백이 좋냐? 둘, 왜냐면 일단 백집은 훨씬 많이 줄었거든요. 이거는. 다섯, 여섯, 일곱. 그렇게 갑니다. 이거를 단수를 안 칠 수는 있겠네요. 이 교환을 안 하고 그냥 잡는 거는 가능할 수 있네요. 아끼는 거죠, 백도. 아, 네. 예, 그렇게 두네요. 글쎄요. 이것도 근데 부분적으로는 백이 왜 이수를 두지 않냐면은 이 있고서 이제 흙이 때리거나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보면 무조건 지금 백이 손해 봤어요. 손해 정석이죠, 이거는. 일단 좌변이 네, 뚫렸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좌변을 크게 보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것도 좀 이해가 되진 않네요. 지금 여기를 확실하게 집을 지킬 거였으면은 아까 그냥 2단을 젖혀서 두 점을 잡는 게 제일 확실하고요. 지금 이 형태는 좋은 점은 하나죠. 선수를 이제 무조건 잡았다는 얘기인데
지금 선수를 다섯, 잡아서 여섯, 엄청나게 좋은 자리가 있으면 모르겠는데요. 지금 꼭 그렇지도 않거든요, 이 바둑은. 아까 흑이 선수 잡았을 때와는 느낌이 확연히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뭐 중앙 부근을 어딘가에 지켜서 집을 많이 늘릴 수가 있을까요? 뭐 지금 일단 일감으로는 뭐 네. 이런데 두 칸이나 눈목자도 가능할 것 같고 두 칸 정도 씌워서 네, 모양 계속 키워가는 거. 빈 곳은 그곳밖에 없는 것 네, 같거든요. 또는 뭐 지금 송상훈 선수의 머리에 잘 안 네. 보입니다만은 네. 이런데 먼저 한번 물어볼 수도 있고요. 네. 네, 몇 번 배윤지 캐스터는 이제 퓨처스리그 오랜만에 오셨는데 네. 저희 송상훈 선수 이제 판을 저희가 중계해 드릴 때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거든요. 시청자분들이 제일 싫어할 것 같은 기사. 아, 원래 네. 그런 자리인가요? 송상훈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안 보이잖아요. 지금 네. 상변 쪽이 안 보여요. 송상훈 선수 머리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그 부근이 승부처 자리거나 네. 했다면은 좀 난감하죠. 제가 송상훈 선수에게 직접 얘기는 못했는데 요거는 이제 본인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긴 한데 그래도 이제 방송대국에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되고 이런 거는 본인도 좀 신경을 쓸 필요는 있어요. 예. 어차피 프로도 이제 공인이거든요. 이런 거 다 네. 신경 써야 됩니다. 그렇죠. 좀 더 의식적으로 셋, 생각을 할 필요는 네. 있죠. 다섯, 여섯, 일곱, 네, 제발 이곳에서 싸움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도 흑이 한번 지켰으니까 네. 그대로 집으로 굳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손길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박재근 선수가 좀 더 가벼워요. 오늘 사실 대국 첫 수부터 그랬어요. 오늘 뭐 그런가요? 앉을 때부터 네.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컨디션이 좋은 건지 자신이 많은 건지 30초, 하나, 분명히 전반기 만나서 졌었던 상대인데 그렇네요. 다섯, 좀 그런 느낌이 여섯, 있었고요. 자, 일곱, 이번 여덟, 세 번째 초읽기까지 열. 보냅니다. 자, 여기가 아까 시은 집, 예순 집, 65집 정도의 흑의 집입니다. 근데 백집은 여기가 7집. 여기 이제 나중에 젖히면 늘어야 되고 여기 지금 형태는 거의 이 정도 집으로 봐야 되거든요. 20집이에요. 27집이고 여기가 20집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47이죠. 47에 47에 없죠, 지금. 47이 끝이죠. 좌측은 네. 좀 집으로 다섯. 보기는 예, 아직은 좀 미지수죠. 네. 여덟, 그렇다면 역시 확정가로는 차이가 제법 네, 있는데요. 15집 이상 나는 거죠, 차이가. 네. 자, 요거는 이제 하나 잽이죠. 뒤로 후퇴를 하면 뭐 바로 지금 막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약간 득이다라는 얘기고요. 뭐 반발을 흑이 다른 데로 하게 되면 이건 바로 뛰어드는겠다는 얘기죠. 30초, 하나, 입장에선 지금은 둘, 셋, 예, 네. 뒤로 받을 것 같습니다. 다섯, 이렇게 집을 여섯, 딱 확실히 지켜놔야죠. 일곱, 여덟, 아홉, 백이 집이 늘어날 곳은 역시 중앙밖에 없는데요. 네, 지금 민 자리는 일단 부분적으로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같이 이렇게 예를 들면 흑이 받아서 이렇게 똑같이 진행이 됐을 때 흑은 늘어나는 게 뭐 한 5집 늘어나는 반면에 백은 이제 집이 늘어나는 숫자가 다르죠. 예, 이건 뭐 한 10집, 뭐 20집 이렇게 늘어나니까 30초, 백으로서는 굉장히 남는 장사죠, 이런 수는. 넷, 그럼 여기에 장단을 맞춰주면 안 되는 건가요? 일곱, 여덟, 음, 아홉, 네, 지금 그렇게 두네요. 그럼 일단 단수 하나는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뭐 이런 데를 계속 씌워간다거나 뭐 늘어서 가더라도 일단 여기 아까 집을 20집을 봤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더 나겠죠. 이렇게 된다고 보면은 거의 30집 정도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집이 좀 네. 이런 게 이제 두터움의 위력인데 대신에 이제 흙이 자꾸 중앙으로 돌이 가면 여기가 좀 이제 좀 줄어드는 거죠. 앞으로 크게 승부처가 뭐 나올 곳이 없다면 그래도 백이 계속 따라가는 양상으로 길게 가겠어요. 네, 길게는 가는데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무난하게 이대로 가면은 박지현 선수가 좋거든요. 예, 아까 15집 정도의 집 차이인데 과연 이 정도 집이 나서요. 여기가 집이 아무리 늘어나도 이쪽 집이 좀 줄어들게 되면 그래도 집은 흙이 많습니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적당히 지켜둡니다. 중앙으로 더 나가지도 않았고요. 네. 자, 이 바둑은 이제 지금 많이 두어지진 않았지만은 완전히 이제 집 짓기예요. 지금 거의 그렇게 돼 있는데요. 백의 집을 백은 집을 지어야 되고 흙은 깨는 바둑이고 흙의 집은 이제 이 바둑은 거의 변할 데가 없습니다. 네. 완전히 다 확정가가 돼 있고요. 백이 이제 집을 계속 키운다면은 여기를 뭐 30초, 하나, 나를자 씌운다거나 하는 거고 셋, 또는 이쪽 자리도 넷, 좋죠. 다섯, 여기를 두는 여섯, 자리도. 일곱, 여덟. 좀 더 타이트하게 두네요. 한번 진행을 한번 보죠. 예, 한번 이거는 좀 이후에 진행을 한번 보고서 계산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아마 두 대국자도 당연히 머릿속에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단수 쳐놓고 이런 정도 끝내기는 흙이 할 거고요. 중앙은 거의 음. 공백인가요? 네, 그렇죠. 지금 거의 이 정도 선까지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네. 선이라고 본다면 30초, 하나, 여기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35집 정도 되거든요. 여기까지 음. 42집에 젖히고 넣는다고 보면은 25집. 딱 하변에 넣은 만큼 집이 불었는데요. 네, 25집이면은 여기가 42집이죠. 네. 67 정도 나거든요. 100집이 많이 들었죠. 100집이. 근데 여기가 아까 지금 54 정도 나요. 54에 10집이니까 64집이죠. 네. 그리고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5집이니까 69 정도 나는 거죠. 근데 흙이 둘 차례니까 이 중앙에 이렇게 되면 이제 흙도 중앙에 좀 집이 늘어나죠. 그리고 흙이 먼저 두게 되면은 30초, 하나, 요 정도 선으로 집이 남을 땐 개가바둑으로 보이긴 하네요. 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다면 우변 쪽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고 흙이 이 하변 쪽을 얼마나 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느냐도 관건이 될 수 네, 있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가 관건인데 약간 네. 변수가 이제 여기를 지금 뭐 중앙 이쪽을 하나도 두질 않고 바로 젖혀 이었단 말이에요. 여긴 안 두더라도 이제 끊으면은 이어서 물론 이제 선수로 당하는 게 굉장히 아프긴 한데 30초, 하나, 지금 중앙이 만약에 둬서 집이 크게 차이 난다면 손을 빼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여섯. 아, 그냥 받아주네요. 예, 이제는 박재근 선수에게 넘어갔습니다. 여기를 어느 정도까지 집을 인정해 줄 거냐를 좀 네. 봐야 되고요. 방금 계산한 대로 이렇게 단수 치고 요 정도 선에서만 집을 준다라고 한다면 이건 일단 개가바둑이에요. 예, 백도 상당히 집을 많이 벌어뒀습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두어도 흙이 나쁘진 않거든요. 30초, 하나, 박재근 선수는 어떻게 판단할지 셋, 한번 봐야 되겠네요. 다섯. 위험하지만 않다면 한 줄만 더 들어가도 거의 5집 정도를 깰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요게 좀 간전하시기에는 이제 거의 바둑이
바로 집 찍기가 돼버려가지고 좀 화끈한 싸움 바둑을 기대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좀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이게 또 대육자들은 되게 힘들어요. 이런 바둑이. 완전 힘들죠. 네, 계속 개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 둡니다. 네, 거의요. 이기든 지든. 그렇죠. 그것도 좀 네. 받아쳐야 여섯, 네. 들 수가 있으니까요. 여덟, 아홉, 이런 바둑이 자신이 있다고 하지 않더라도 세번 어쨌든 남았습니다. 풀어나갈 수 있는 또 이제 기량이 돼야 하니까 이 퓨처스 리그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뭐 과감하게 이런 식으로도 두어 갑니다. 자, 일단 단수는 하나는 요교하는 흑 입장에서 악수가 될 가능성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건 아마 할 것 같고요. 이후에 이제 어떻게 두느냐가 문제인데 여기를 밀어서 이렇게까지 될 것 같고 30초, 아까가 여기였는데 한 칸 더 들어가면 여기인데 이 자리까지 가는 건데 백도 얌전하게 받아주진 않을 이거는 거란 무조건 말이죠. 화를 내겠죠. 오, 여기 둔 겁니까? 단수를 치지 않고 바로 좌변을 갈라갔는데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단수를 쳤으면은 이순 이제 이상한 위치에 있는 건데 다음에 이제는 이쪽이 아니라 끊어서 잡는 것도 보고 있는 거고요. 네. 백이 그 받전자 사이를 가르고 뻗으면 이렇게 두면은 네. 그냥 틀어 막겠다는 거죠. 이렇게 틀어 막아. 여긴 살아 있으니까 이렇게 차단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이런 데도 선수가 되고 다섯, 여섯, 뭐 일곱, 충분히 수습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뛰어나가면. 그러면 또 좌상기 백도 약간 엷어 보이네요. 그렇죠. 여기도 약하죠. 네. 단수를 쳐달라. 네, 그 얘기죠. 네. 자, 이 바둑이 또 미세한 바둑이 되나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가 쉬운 4집 정도예요. 이쪽 집이. 쉬운 4집. 쉬운 9. 예순, 예순 하나, 예순 둘, 예순 4집. 예순 6, 예순 7, 예순 8, 예순 9. 70집. 흙은 70 뭐 이렇게 있고서 여기를 입고서 하나, 둘, 흙이 셋, 넷, 여기를 두겠죠. 여기를 다섯, 두고 막는다고 여섯. 본다면 1은 한 2집 정도까지 나는데 흙집은 뭐 거의 불변이에요. 네. 이건 2집인데 이게 진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개가하기가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은 바둑이에요. 집이 큼직큼직막 해가지고 이게 38집, 30초. 하나, 7집, 여기까지 45집이고 45집에 여기까지 25집이니까 일은 흑도 100도 70집이네요. 70집. 그러면 지금 바둑이요. 야, 신기하네요. 저희가 계속 흙이 좋다 네. 생각해 말씀을 드렸었는데 백이 집이 날 곳이 없어 보였거든요. 네. 몇 수 두어지니까 바둑이 뭐 만만치 않네요. 그렇다면 물론 이제 여기까지를 다 예상하고 송상훈 선수가 전략을 짠 것일 수도 있겠지만 박재근 선수가 좀 더 치열하게 뒀다면 좀 차를 벌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요. 여기를 백이 뒀을 때 하나, 이 날일자로 둔 수요. 이 네. 수를 둬서 백이 여기 미는 수순이 왔거든요. 여섯, 일곱, 여기 미는 수순이 왔는데 그 전에 잡았을 때 여기를 날일자를 먼저 갔으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호구가 돼 있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호구가 돼 있었는데 여기까지 날일자를 갔으면 일단 차이가 좀 났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이쪽은 두지 않더라도 백이 사실 마땅히 둘 곳이 별로 없어요. 거의 이 정도인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큰 차이 안 나고요. 네.
그렇다면 이 마지막 큰 곳을 결국 백이 차지했기 때문에 이 집의 균형이 맞아갈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네. 하여튼 지금은 하나, 둘, 모르겠습니다. 형세가 지금 흙이 좋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여섯, 일곱, 여덟. 요 정도 삭감 어떤가요? 지금 뭐 딱 죽지 않을 만큼 간 거죠. 예, 한 칸이라도 더 들어가면은 그건 위험한데요. 이거는 네. 날일자만 둬도 흙이 연결이 되는 게 쉽지 않죠. 지금 딱 적절한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다음에 여기 늘어서 연결하는 수랑 백이 이쪽을 젖히면은 일로 두면 연결되니까 예, 절대 이건 안 끊어지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백.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자, 이제 점점 결정이 필요한 곳들은 정리가 되어가고 있고요. 자, 백은 이제 잡는 게 안 된다면은 받아야죠. 예, 이런 것도 지금 뭐 이렇게 그냥 마지막. 필요 없어요. 하나, 두텁기 때문에 둘, 이렇게 둘 필요가 셋, 없고 넷, 그냥 바로 박아버리면 다섯, 됩니다. 이렇게 여섯, 붙여서. 일곱, 여덟. 거기 이거 갈등인데요. 하나 들어가 보고 싶죠. 이거 너무 갈등인데요. 무조건 이것만 되면 득이잖아요. 지금 두 줄을 깎았잖아요. 네, 그러면 백이 여기를 또 같이 반발하면 같이 네.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제가 보기에 흙이 손에 없는 장사거든요. 여기가 아무리 많이 깨져도 이쪽이 더 커 보여요. 그런가요?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박재근 선수. 30초. 네, 여기 둘, 지금 들어가야 돼요. 그쪽 넷, 들여다보고는 있어요. 여섯, 일곱, 여덟, 질러줍니다. 들어가죠. 네. 굳이 이 타이밍에 뒀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이건 송상훈 선수의 생각은 여기를 받으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흙이 이쪽을 둘까봐 지금 그런 건데, 여기가 역 끝내기로 치면 꽤 크죠. 네, 여기는 젖히면은 이렇게 받아야 되는 형태거든요. 네. 물론 여기는 서로 간에 어디가 걸린지는 어렵습니다만 거의 계산할 때 이 정도로는 봐야 될 거예요. 여기 흙이 두 단수 치고. 마지막. 이렇게 보면 흙집만 네 집이고 백집이 한 집. 네, 그러니까 옆끝내 다섯 집은 일단 충분히 되는 곳인데 옆끝내기 다섯 집이면 보통 이제 뭐 한 10집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하죠. 네. 지금 반상에 10집짜리가 별로 없기는 해요. 지금 뭐 그렇게 딱 10집이라고 할 만한 데가 없긴 하죠. 그래서 이 우상귀 이것만 하고 갈게라고 얘기했으나 박태근 선수가 받아주질 않았고요. 네, 제가 보기엔 백은 여기서 받아야 됩니다. 여기보다도 네. 이거는 이 뛰어 들어가는 게 끼우는 게 혹시 안 뛰어 되나요? 들어가는 이거요. 이게 또 가능할 수도 있네요, 지금. 네, 일단 돼 보이네요. 되는 것 같네요. 저 치면 들어서 워낙 백이 주번이 두텁기 때문에 흙이 뭐 이거는 안 되죠. 끊겨서 이거는. 네. 하나, 둘, 셋, 넷, 굳이 두면 다섯, 폭으로 두면 여섯, 되긴 될까요? 일곱, 여덟. 자, 기세입니다. 갑니까? 이거요? 한번 다시 한번 네. 해보죠. 모양은 좀 이상하지만 이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뭐 거기는 흙이 선수니까. 이거는 뭐 모양이 이상한 게 아니라 이렇게만 되면은 백이 망했죠. 이거는. 그런가요? 네. 그 얘기네요. 못 뛰어들지 않냐 여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요 정도 뭐 또는 이렇게 두거나 이 구자 정도면은 받으면 된다 그때 다시. 자, 어쨌든 흙도 한 발이라도 더 나아가는 걸 봐야 되는데 입구자 정도로 멈췄습니다. 야 이게 참 계산을 두 기사가 지금 40초 내에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 백이 이렇게 막았을 때랑 비교를 하면요. 몇 집이 났을까요? 서른 한 집 정도 나요, 백의 집이. 네. 받았으면은. 근데 지금은 지금은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날일자로 봤으니까 다섯, 이렇게.
요겁니까? 이렇게 둬야 됩니까? 여덟, 둘 중에 아홉. 최대한으로 네. 막아가겠다는 뜻인데 타이트하게 뒀습니다. 이거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있어 보이는데요. 네. 저런 거 두면 혹시 이제 성립이 된다고 봤을 때는 굉장히 뿌듯해요. 좀 하나, 그렇죠. 둘,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미세한 바둑 이 하변과 우상에서 한 번의 바꿔치기가 있었습니다. 과연 계산은 어떻게 됐을까요? 18라운드 1경기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